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 AI 네네. 콘텐츠 제작과 배포에 대한 좀 에피소드 네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많은 기대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준비한 건 어떤 내용들일까요? 뭐 지난번은 저희가 뭐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 콘텐츠에서 뭐 AI의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여줄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툴들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소개이신 거죠? 네. 하지만 앤디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잘 쓰는 사용자로서 남아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AI 시대에 이 컨텐츠 제작은 뭐 낯선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결과물들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게리가 준비한 이제 이 지금 업무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 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뭐 대표적인 거 텍스트 네네. 생성 그리고 이제 이미지, 비디오 생성을 하는 그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인기 있는 AI 툴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더 많을 수 좀 제가 AI 툴 저번에 리스팅을 한번 봤는데 네네. 너무 많아서 그 이해합니다. 이거 뭐 작업 깨면 새로운 게 나타나는 세상이니까 뭐 이 리스트가 며칠만 해도 옛날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혹시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댓글을 좀 달아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에피소드를 또 만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국내도 중심이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들 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네. 먼저 텍스트 생성 AI 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이거를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죠. 챗GPT입니다. 얘는 뭐 범용 만능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챗GPT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텍스트 생성 AI 툴로서 특히 아이디어 구상 그리고 컨텐츠를 확장하는 거 그리고 텍스트를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이 말하듯이 쓰는 어법은 정말 챗GPT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우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 제미나이도 있긴 한데 네네. 조금 딱딱합니다. 이게 기술 기업 거라 그런지 네네. 좀 딱딱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스퍼라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마케팅 카피를 주로 사용하고 다음에 블로그 게시물들을 좀 생성하는 AI입니다. 이건 좀 한글은 어떻게 잘 해주는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많이 쓰신다고 들었는데 일단 좀 한글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을 잘 지원하는 그런 건 없나요? 아니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한글은 아무래도 이게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좀 다듬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오히려 이런 먼저 작성해주는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AI 툴이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언어나 형식들을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 라이트 소닉이라고 네. 이게 약간 다양한 형식을 다양하게 좀 생성도 하고 다국어 텍스트 생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해외에서 약간 그 다국어 텍스트 생성하는데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OL도 이런 계통 아닙니까? 이런 계통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좀 이건 아닌데 다국어 생성해주는 AI가 적용된 뭐 서비스를 봤는데 네네. 한글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거 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구글이나 네네. 지금 뭐 네이버가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글은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 기업이기도 하고 네. 한국어 사전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들의 시장은 한국어 시장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학습이 부족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도구가 툴들이 있으니까 각자 또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카피 AI라고 네네. 이거는 이제 마케팅,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좀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AI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템플릿을 제공해서 네네. 굉장히 좀 편리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튼이 이런 기능을 좀 하고 그랬지 않았었나요?
저 리튼에서는 제 리튼을 이제 초기에만 사용해보고 네네. 지금은 사용 안 해보고 있는데 그때는 뭐 타이틀, 뭐 데스크립션들 이렇게 음. 텍스트 정도로만 카피라이팅 쪽으로 좀 많이 잘 됐는데 네네. 이게 뭐 템플릿까지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밖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발견한 건데 그 렉스라고 렉스요. 네 이거 약간 리얼타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개선 제한을 해주는 글을 오, 쓰면 그래요? 근데 이 한글은 아직 근데 영문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LEX 렉스요. 네, 예, 저도 처음 듣는. 그러니까 뭐 AI 네. 기반 워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 글을 쓰고 있는데 네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약간 제한. 음. 이건 어때? 이렇게 문맥을 바꿔보는 건 어떠냐? 네네네. 하다 보니까 다 쓰고 나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이런 글쓰기를 도와주는 그런 또 AI 도구가 있습니다. 뭐 어떤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인 어떤 텍스트 생성, 사람처럼 맞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이제 글을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런 관심도와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시피 네. 이런 도구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이 외에도 네. 사실 노션 AI도 있고요. 전 사랑합니다. 전 라이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허브스팟 AI도 있고요. 아, 굉장히 네, 좀 다양합니다. 근데 그렇죠. 정답은 없어요. 뭐 클로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자신들이 지금 내가 쓰는 특정 글쓰기 요구 사항에 맞춰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도 언급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미나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네. 제미나이는 네네. 최근에 너무 많은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쓰고 있긴 한데 네네. 하루가 멀다 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니까. 네. 뭐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할 수 있는 잼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그게 좀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다 보니까 네네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서 맞아요. 그건 뭐 글쓰기와 관련된 이제 외산 AI들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떤 한국어 표현들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문맥이 좀 이상한 또 스타일이 조금 거북한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 밖에 그럼 또 뭐 그래도 한 번쯤 저희가 짚어볼 만한 특징적인 어떤 그 기능들을 갖고 있는 AI 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는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네. 코파일럿도 사실은 그 마이크로 365에서는 네네. 이용합니다. 뭐 이메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업에서 코파일럿이 따라다녀서 그렇죠. 그 한 문장 쓰는데도 계속해서 코파일럿이 따라다니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뭔가 프롬프팅이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렉스처럼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한을 받거나 네.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미나이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 이제 내장돼서 거의 무료로 풀리면서 네. 뭐 이제 이메일을 요약한다든가 뭐 회의 내용들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대도 갖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메일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제 여러 형태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AI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딱딱하다 그러나 AI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동호반복적인거나 이제 뻔한 얘기들을 쓰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여기에서 더 뭔가 진화가 되고 진일보된 어떤 창작의 도구로서의 글쓰기 이런 게 가능할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일단 뭐 이메일 작성도 그 사용자가 원하는 톤의 매너를 계속 학습을 시켜야지 좀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써보긴 했는데 저는 네네. 근데 이메일은 챗GPT 씁니다. 아, 그래요? 챗GPT가 제일 잘 작성해주고요. 네네. 일단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제가 이메일에서 많이 쓰는 건 이메일 스레드가 좀 길어졌을 때 그 이메일 스레드를 좀 포인트별로 좀 정리해주는 요약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중에 갑자기 이제 너무 길어졌을 때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요약본을 보면서 그 이메일 다시 확인하다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 뭐 부분들이네. 제미나이도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많이 쓰거든요. 요약을 해주는 거, 그건 이제 맞습니다. 소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제 글을 써내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너무 길어진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뭐 읽다 보면은 조금 그
초점을 핵심, 놓지. 예, 핵심 사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서머리를 보면서 읽다 보면은 그 핵심 사항들 기준으로 읽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더 창의적인 부분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텍스트를 다루는 이런 뭐 툴들은 뭐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뭐 많이 접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리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하나의 분야겠죠.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영역 그 영역에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성 툴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도구가 있는지부터 일단 좀 살펴볼까요? 뭐 일단 저는 디지털 마케터한테 이 툴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생각하시는 그건가요? 네. 이거 칸바라고 있나요? 캔바라고 있나요? 뭐 칸바라고 캔바 네, 뭐 네, 네. 둘 다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뭐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부터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툴인데. 그렇죠. 뭐 디자인 기능이랑 네, 뭐 네. 이미지 생성 기능 그리고 뭐 텍스트 같은 이런 타이포그래피까지 네, 굉장히 좀 맞아요. 유용한 진짜 디지털 마케팅에서 어떤 컨텐츠를 뭐 제작하는 마케터한테 정말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디자이너의 손길을 탈 수 없는 급한 경우에 네, 칸바가 없었으면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그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게 나와요. 네네.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빠르게. 전 이 부분이 가장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미드전이죠. 뭐 이 저희가 랭킹을 매기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에게 어떤 뭐 충격과 네, 여러 가지 가능성과 네, 깜짝 놀라운 결과물들 보여줬던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근데 미드전이 저는 요즘에 미드전이 그 생산물 보면은 네. 좀 거부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좀 서서히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그 너무 스러움이 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참 말하기 뭐하긴 한데 근데 사실 이 툴마다 약간 그런 특징들이 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다 특징들이 있는데 네.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네. 이거 말고 이제 좀 저희가 좀 디지털 마케팅에서 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신가 보죠? 근데 이제 일단 뭐 어도비 제품 자체가 네네. 지금 AI가 다 도입이 되었고 포토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전하게 약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많죠. 네, 뭐 약간 뭐 마케팅에 좀 적합한 이미지 생성하는 AI라고 저도 이거 소개를 받긴 했는데 네네. 레오나르도 AI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건 있고요. 뭔가요? 왜 마케팅에 적합하다고 하는 건가요? 뭐 약간 옵션을 많이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기존에 보면 이게 프롬프팅 기준이었다면 이건 약간 그걸 포함해서 사용자가 약간 옵션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고품질 이미지로 생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드림 스튜디오나 뭐 네네. 달리 3나 뭐 그리고 이제 네, 그죠. 포토룸도 있죠. 포토룸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웹용으로 여기까지 좀 들어본 것 같고요. 네, 많이 쓰고 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뭔가 쭉 리스트를 뽑아오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만 해주시겠어요? 그냥 대부분 이제 뭐 그 SEMrush라고 SEMrush에서 인스턴트 배너 제너레이터라는 것도 내놨어요. 샘러쉬. 네, 샘러시에서 네네네. 네, 샘러시에서 인스턴트 배너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음. 배너를 좀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 바이 뭐 게티 이미지 게티 이미지에서 네네네네. 내놓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이커머스 부스터라고 해서 음. 이런 이커머스용 이미지를 만들어 생성해주는 음. 포토룸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네.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품 이미지들에 생성을 할 때 뭐 룩 이미지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툴들이 있어서 이걸 뭐 일일이 다 소개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저희가 리스트를 참 정리해서 뭐 정보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고 뭐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확인하시는 게 뭐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는 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디자이너 없이도 뭔가를 해볼까라는 꿈도 야무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AI로 만든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 마음대로 사용 쓸 수 범위에 없습니다.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네. 지금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네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논란이 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게 툴마다 네. 저작권 관련 약관이 있는데 네네. 이걸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성물에 대한 것들의 사용 범위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군요. 상업적 이용 허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일단은 저는 그 생성할 때도 네네. 뭐 너무 과도한 특히 인물이나 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마케터들이 네. 이용하는 거는 좀 제 자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가요? 이게 제가 뭐 그냥 곁눈질로 보고 또 최근에도 많이 보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이제 초상권의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AI 제작 그 모델들 네, 이런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만들어진 도구라고 그래야 되나? 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에 따라서 좀 쓸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음. 그리고 그걸 제가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네네.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는 그런 인물을 쓸 일이 없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좀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나 고관여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인위적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 대부분 지금 그 제가 제일 많이 보았던 게 중국 이커머스에서 그 저렴한 옷 모델들 보면 다 AI로 생성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막 쇼핑몰도 어, 착장껏 뭐 이런 네. 것들 필요로 하는 경우 이게 그럴 수 좀 있죠. 게임 캐릭터인지 실사 인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네. 이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사용자가 인식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 번 좀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요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이게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 이 네. 법적 허용치와 어떤 그 사회적 규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그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는 있는데 네네. 어쨌든 점점 그런 AI를 통해서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AI로 만들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비디오 쪽은 어떤가요? 비디오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제가 지금 감독님이 클링 AI를 강력 추천하셨습니다. 예. 지금 약간 왜일까요? 비디오 제작 쪽 AI에서는 네. 클링 AI가 최고라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오늘도 뭐 와우한 게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거 제가 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비디오 생성 툴로 좀 가장 유명한 게 소라죠. 약간 그렇죠. 가장 워낙 논이 알려졌고 화두를- 충격을 많이 줬죠. 그렇죠. 소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캔바. 네네네. 캔바 같은 경우도 AI 기반 비디오 편집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캔버가 비디오 편집도 됩니까? 그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전 쓰면서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네. 막 스토리라든지 네. 이런 짧은 영상들을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AI로 뭔가 생성해 준다라기보다 편집을 도와주는 네, 네. 기능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케터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예, 인비디오라고 네네네. 이제 비디오 편집 기능과 함께 그러니까 AI 기반 비디오 생성을 지원을 합니다. 네네네. 이런 서비스가 있고 뭐 데스크립트라고 그래서 네네. 그 스크립트 편집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디오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네. 그런 AI 기반 툴들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 이게 스레드에 특히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뭐 맞아요.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 컷이나 뭐씬 이동 이게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AI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게 점점점 뭐 어떻게 만들어져 이런 거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점점 그런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비디오 형식의 컨텐츠를 AI의 도움을 받거나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그 컨텐츠들이 정말로 어떤 마케팅 효과
내지는 마케팅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의 설득력 또는 어떤 뭐 인지적 자극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작동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AI가 만드는 영상이 네네. 약간 사람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영상 제작할 때도 그래픽은 항상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픽의 가속화 그리고 효율 그다음에 이게 뭐 마케팅은 좀 감성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네. 반대로 교육용 영상들 있잖아요. 네. 이런 그럴 것도 수 있겠네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비전 프로를 데모를 시연하고 왔는데 네. 뭐 정말 기대하실 만큼이던가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공룡이나 이런 교육용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이거는 정말 이걸로 교육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예, 정말 생생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냥 그림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좀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약간 소셜 미디어나 이런 SNS에서 짧게 만드는 영상들의 편집들 네네. 이런 것들을 사실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효율성은 좀 배가 된다. 네네. 저는 AI는 특히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내가 어떤 AI를 사용해야 되는지 네네.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워낙 많은 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뭐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제 텍스트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비디오 편집 제작용 이렇게만 나눠도 리스트가 꽉 차요. 이거 말고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도만 해도 이것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네. 뭐 개발 쪽으로 가면은 네네. 또 다른 또 거기 여러 또 다른 가지인데. 영역이죠. 네. 뭐 데이터 분석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썸네일이나 어떤 낚시성 타이틀들, 포스팅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꼭 알아야 되는 뭐 필수 뭐 이런 형태의 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정보로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디지털 마케팅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분야별 제작 툴들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일단 뭐 AI 툴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라는 거. 이 점 저희 시청자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배포를 하는지 또 배포나 어떤 그 콘텐츠 마케팅 과정에서 응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체크포인트들. 네. 네. 정말 좀 이제 디지털 마케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AI로 제작하는 데 도구를 쓰는 데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살펴보고 네네. 콘텐츠 배포 시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정책들 네. 이런 것도 한번 네, 이건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한번 따로 정리해서 에피소드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